안녕하세요. 부동산 국법의 변호사입니다. 자, 우리 학원에서 많이 뵙고 또 인강을 통해서도 많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방문각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법은 참 공부하시기 어렵죠. 이 공인중개사 과목에서 공법을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는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제가 학습 안내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공부하실 때 어떻게 출발할 건지, 어떻게 시작을 할 건지 그 개념을 한번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뭐 공법은 5가지 형태로 뭐 나눠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부를 하시는데 다 하실 필요는 없고 한 4단계 정도까지만 하시면, 그리고 이제 이론 같은 경우는 한 2단계까지만 하시면 문제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잡히시는 것 같습니다. 자, 1단계에서는 먼저 우리 1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제일 먼저 한 달이나 2달간은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기초 체계도 가지고 이 공법 공부는 한 50개 정도의 주제로 나눌 수 있어요. 그 50개 정도 주제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주제별로 들어가서 제가 체계도에다가 학습 절차를 써놨어요. 공부하시는 순서, 주제별로 그 절차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제별로 절차를 암기하시면서 용어 정리. 자, 국법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용어가 나옵니다. 뭐 시도지사 또는 도시군, 뭐 도시관리계획 이런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들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또 해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1, 2개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이제 그 공법적인 베이스가 없으시면 한 3, 4개월까지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 2단계에서는 기본 요약집이 나와요. 자, 기본 요약집은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제공을 해드릴 건데, 그런 기본 요약집 같은 것들을 좀 구입을 하셔서 공법에 자주 나오는 그런 핵심 내용들, 그 다음에 행정청 같은 거 위주로 해서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기본 지식을 좀 만들어 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서로 올라가서 3단계에서 기본서에서 이제 줄치면서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이제 많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기출문제 무조건 드렸다 좀 풀어보세요. 많이 풀어보시면 거기서 이제 어떤 감이 옵니다. 자, 뭐 5단계 심화학습까지는 가실 필요 없으니까 이런 형태로 이론 올라가면서 문제풀이,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문제풀이 할 수도 있어요. 뭐 기본 요약집을 풀다가 좀 기초 용어화 같은 거 하다가도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공부를 좀 하시면서 기본 이론들을 좀 만들어 놓고 이제 문제풀이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을 공부할 때 제가 5가지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뭐 앞에 내용 반복인데 첫 번째에서 공법을 첫 번째 공부할 때 첫 단계에서는 무조건 한두 달간은 무조건 용어 정리하고 기초 체계도에다가 투자하셔서 공법의 그 한 50여 가지 주제별로 들어가서 이 기초 체계도를 통해서 학습 절차, 그러면서 용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자기만의 학습 계획표. 자, 학습 계획표 뒤에 샘플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학습 계획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진도를 여러분들이 계획으로 만들어 놓고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자, 이 학습계획표는 당연히 달력 형식입니다. 동그라미 학습계획표 아닙니다. 그거 지키지도 못해요. 그런 계획표는. 달력계획표를 만들어 놓고 중간중간에 쉬는 날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학습계획표를 진행을 하실 겁니다. 자, 이런 학습계획표를 잘 실천하면 시험에 붙는 거예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런 계획 같은 거 없이 그냥 그날 공부하다가 말다가 막 이래버리니까 이 공부에 능률이 오르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천하는 단계인데 여러분들이 학습 노트를 문방구 가서 노트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주제별로 제가 50가지 주제 정해 드릴 거고 그 주제별로 구분해서 이미지 형식으로 좀 요약을 좀 해가십시오. 제가 이제 이미지 샘플을 보여드릴 겁니다. 학습 노트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공법에 한 50여 개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트별로 나눈 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세부적으로 글씨를 써가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암기법 같은 거 중간중간에 제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예상문제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풀어보시면 좀 자신감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이런 5가지 형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학습 계획표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는데 핵심은 여기 뭐 국토계획법 들어가면 테마 1번부터 테마 11번까지, 테마 12번, 13번까지 있는데 이 정도 그 주제가 시험 문제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도시개발법 들어가면 한 6가지 테마 이런 식으로 하면 한 50여 가지 주제가 잡힙니다. 자, 그걸 제가 이 달력 같은 형식에다가 이틀 정도 요 정도 목표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 매일매일 테마별로 주제를 만들어서 올려 드릴 겁니다. 복습하시라고. 그럼 중간에 한번 휴식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넘어가셔서 이렇게 하시고 또 주말엔 또 우리가 또 가사일 챙기시고 또 여러 가지 또 회사일 챙기시고 이런 것도 좀 쉬셔야 되니까 휴식 시간을 좀 가지면서 자, 이 계획표 핵심은 지킬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드린 거예요.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노는 날 없이 공부하는 계획표는 그건 계획표 자체가
실천할 수 없는 계획표입니다. 항상 이렇게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회사 일이라든가 급한 뭐 야근이라든가 또 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가집이 갈 일이 있으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에 보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하셔서 이렇게 한 주 단위로 여러분들 공부의 목표를 달성해 놓으셔야 돼요. 진도를 빼셔야 된다는 겁니다. 동영상을 보셔서 또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을 보고 한 번 정도 읽으셔서 그 계획표대로 여러분들 실천을 옮기시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4주 정도만 지나시면 우리가 한 코스를 돈 거예요. 그럼 우리 예전에 책 하나 띄면 떡 먹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떡거리 같은 거, 책거리 같은 거 했었잖아요. 떡거리가 아니라 책거리죠. 이런 것들 하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한테 좀 자신감을 불어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공부할 때 막 뒤죽박죽으로 뭐 순서 없이 막 이래버리면 이 공부에 내가 체계를 못 잡고 헤매다가 시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셔도 순서를 잘 잡고 학습 계획표를 짜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뒤에 가보시면 뭐 이미지 학습법에서 아까 우리 국토계획법상 1테마 광역도시계획 들어가면 광역도시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의, 수립한 대상지역 광역계획권, 수립권자, 승인권자, 그 다음에 절차, 조정신청 이렇게 5가지 공부 순서를 무조건 여러분들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주제를 제가 아까 여러분들 학습 노트에다가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1주제 광역도시계획 국토계획법상 1테마 광역도시계획에서 이렇게 5가지 형태로 공부를 해야지 여기다 세부적인 사를 붙이면서 우리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이론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가면서 제가 50개를 다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암기법 같은 거 있는데 우리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제일 먼저 땅의 이름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라는 이름을 크게 도시관리, 농림, 자연 나눈 다음에 도시지역을 다시 주택을 져라, 상가를 져라, 공장을 져라, 녹지를 져라 이렇게 녹지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나누는 작업을 하고 이렇게 주거지역이 6개, 상업지역 4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토지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 용도지역이라고 그래요. 앞글자를 따서 중일근유, 전일준, 뭐 보생자, 보생께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되면 근육이 생긴다. 중학생 1학년이 전일준이다. 이름이 전일준이에요. 걔가 먹는 한약이 보생자죠. 보생자, 그다음에 보생께, 농림, 자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몇 가지 암기하는 요령을 좀 익히시면 공부하시는데 조금 더 우리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이제 우리 학습을 하실 때 여러분들 이제 공법을 준비하실 때 이런 몇 가지 3가지 제가 처음에 공부하실 때 이런 3가지 내용들을 한번 좀 제가 강조를 좀 하는 거예요. 29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처음 공부에 입문하셨을 때 이 공법 체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체계도를 좀 받으셔가지고 학습 절차를 50개 정도로 구분한 다음에 그 주제별로 들어가서 학습하는 순서 아까 제가 이미지로 순서 보여드렸죠. 그거를 한 50개를 정리하시면 공부에 틀이 잡히시는 거예요.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이걸 못하시고 계속 기본서만 읽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용어 정리 중간중간에 하셔야 되고 또 기본서에다가 우리 체계도가 아주 좀 부족하니까 줄 치면서 이렇게 병행하면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우리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한 방에 합격하려고 하면 실천이 중요한 거니까 실천 좀 많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밴드하고 유튜브에서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밴드에 들어오셔서 네이버 밴드 이 배씨 아줌마의 공법 이렇게 배씨 아줌마의 공법으로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이 무료 체계도 같은 거 받을 수 있고요. 우편으로. 그다음에 제가 이제 동영상 같은 거 올리고 학원 가입 끝나면 복습 영상 올려드리니까 많이 활용하셔서 올해 시험에 이제 잘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학습 안내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